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 개화 세력의 형성과 개화 정책의 추진. 19세기 중반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개화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김옥균, 박영효 등 북촌의 양반 자제들은 박교수뿐만 아니라 중인 신분인 오경석과 유홍기로부터도 개화 사상을 배웠다. 이들은 훗날 개화파로 성장하였고 강화도 지역 체계를 전후하여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에 총리 아문을 본떠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그 밑에 12개 부서를 두어 외교, 통상, 군사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군사 제도는 기존의 오군영을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신식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근대식 군사 훈련을 하였다. 이외에도 기기창을 비롯하여 방문국, 전함국 등의 군대 시설을 갖추어 나갔다. 외교사들과 시찰단의 파견. 조선은 강화도 주역을 체결한 이후 김기수와 김홍집을 각각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1881년에는 박정양, 홍영식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귀국 후 시찰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고종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는 조선의 개화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청해는 영선사 김윤식이 이끄는 유학생과 기술자를 파견하여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워오게 하였다. 미국과 수교한 이듬해에 민영익 등이 미국의 보빙사로 파견되어 각종 근대 시설과 문물을 시찰하였다.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보수적인 유생들은 개화 정책에 반대하며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였다. 1860년대에 이항로, 기정진 등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며 서양 세력과 맞서 싸우자는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 1870년대에 체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은 일본과 서양이 같다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에 반대하였다. 1880년대에는 개화 정책에 반발하여 대대적인 위정척사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조선 책략이 유포되자 영남 유생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를 올렸으며 홍제학은 국왕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처형당하였다. 지마 소리내지마. 위정척사운동은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는 한계를 지녔지만 서양과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반외세적, 반침략적 성격을 띠었다. 위정척사운동은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하는 1890년대 이후 항일일병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모군란의 발발.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가진 구식 군인들은 13개월 만에 지급된 급료와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난을 일으켰다. 이들은 민경호를 비롯한 고관들의 집을 파괴하였으며 별기군을 훈련하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군란에는 도시 서민들까지 합세하였다. 이는 개항 이후 외국 상품의 유입과 곡물 유출에 따라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구식 군인들은 궁궐에까지 난입하여 고관들을 살해하였고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다. 다시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그동안 추진된 개화 정책을 백지화하였다. 그러나 앙비를 앞세운 민씨 세력의 요청에 따라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청은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하였고 민씨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 이모군란의 영향. 일본은 이모군란 직후 병력을 파견하여 조선 정부에 그 책임을 물었다.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 지불과 일본 공사관 경비 병력의 주둔을 허용하였다. 청은 이모군란이 진압된 이후에도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한편 마덴창과 멜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였다. 특히 조,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이후 청이 조선에 간섭하는 근거로 삼았다. 개화 정책의 추진과 위정척사운동. 개항 이후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격렬하였다.
개화 정책을 둘러싼 움직임을 정리하고 각각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박해보자. 개화 정책을 지지하는 주장, 곽기락. 지금 이해관계와 장단점도 따져보지 않고 한갓 요림들의 여론에 따른다면 저들의 비웃음과 모욕을 받기에 알맞습니다. 지금 유생들의 상소문을 보면 큰소리와 잘난치 하는 이야기가 실용에 도움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윤선악, 군신, 부자, 붕우,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가 됩니다. 반면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의 편민, 이국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기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위정척사운동의 주장, 이항로. 양이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도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악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는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홍제학. 오늘날 온 나라에서 입는 것은 서양 직물이고 서양 물감을 들이놓으시며 온 나라에서 쓰는 것은 서양 물건입니다. 적견하는 사람도 서양 사람이고 탐내어 침 흘리는 것도 서양에 기이하고 교묘한 것들입니다. 사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과 지키는 일이 모두 서양의 것이니 형체와 기질과 마음이 어찌다 서양 것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개항 이후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1881년 일본에 비밀리에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일본의 정부 기관과 근대 시설 등을 살펴보고 돌아와 분야별로 고종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들이 올린 보고서는 개화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종은 왜 조선 시찰단을 비밀리에 파견하였을까? 북학파 실학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개화사상의 선구자, 통상개화론,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개화파, 김웅집, 어윤중, 김윤식,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개화파의 형성. 궁금해요. 청과 일본의 근대화운동. 아편전쟁에서 패한 이후 청에서는 태평천국 운동과 같은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이용장 등의 한인 관료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체제를 지키면서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는 중체 서용론에 따라 양무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양무운동은 청일 전쟁의 패배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항류웨이 등이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며 변법 자강운동을 추진하였으나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이른바 천황 중심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메이지 유신 1868년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문물과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까지 수용하자는 문명 개화론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서양식 입헌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났으나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탄압하고 천황에게 정치적 대권과 군 통수권 등을 부여한 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를 구축하였다. 금능 기기국, 청이 양무운동을 추진할 당시 설치한 시설로 총포와 화약을 생산하였다. 이와쿠라 사절단, 2년간 서양 각국의 제도와 문물을 시찰하였다. 시찰 결과는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보빙사 일행. 앞줄 왼쪽부터 통역관 퍼시벌 로웰, 홍영식, 민영익, 서광범이다.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인물이 육일준이다. 위정척사. 바른 학문을 지키고 사악한 학문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성리학을 신봉한 보수적인 유생들은 서양과 일본을 조선의 유교 문화를 무너뜨리는 오랑캐로 여겼다. 조선 책략에 대한 유생들의 반발. 조선 책략의 주요 내용.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황준헌 조선 책략. 영남 만인소.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공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다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할 것입니까? 일성록. 보수적인 유생들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무렵부터 개항에 반대하였다. 이후 청해 외교관 황준헌이 쓴 조선 책략이 유포되자 유생들은 정부가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여겨 더욱 반발하였다. 별기군 1881년에 창설한 신식 군대이다. 구식 군대보다 대우가 좋았는데 이러한 차별은 구식 군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한 조약, 제물포 조약 제3조 조선국은 5만 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 유족 부상자에게 주도록 한다. 제5조 일본 공사 간에 군인 약관을 두어 경비한다.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고종실록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년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에 있었으므로 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한다는 뜻이며 각국과 똑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고종실록